지금부터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5개의 문, 하나의 즉각적인 교훈, 그리고 영원히 묻혀 있다고 믿었던 영혼의 비밀. 칼 융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가장 충동적인 선택이 의식적인 마음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진실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곧 선택하게 될 것은 무작위가 아닐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거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문이 드러내는 숨겨진 상처, 억압된 욕망,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삶을 조용히 이끌고 있는 원형에 대해 말문이 막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일단 이 문들을 보고 나면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여러분의 논리가 개입하기 훨씬 전에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 5개의 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나무판이나 페인트 칠된 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관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신 깊은 곳으로 직접 이어지는 5개의 포털입니다. 합리화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저 관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막을 시간을 갖기 전에 여러분 내면의 무언가가 반응하게 하세요. 융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 상징의 언어로 말하며 우리가 끌리는 각각의 이미지는 인간 영혼의 고대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는 모든 문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이끌어온 원초적 원형 중 하나를 구현합니다. 어떤 문은 눈에 띄지 않게 자란 사람들을 부릅니다. 다른 문은 안정을 결코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수능에 의해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창의적인 영혼을 끌어들이는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갑옷으로 바꾸고 그것을 벗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속한 문도 있습니다. 선택하셨나요? 그중 하나에 조용히 끌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완벽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의식적인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아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게 속삭이는 미개발된 재능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밝히기 전에 빛과 그림자를 구독하여 인간 정신의 가장 매혹적인 구석을 탐험해 보세요. 칼 융에서 현대 신경과학까지 이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하며 거의 신성하기까지 합니다. 이 문은 다른 시간에서 온 속삭임처럼 서 있습니다. 미니멀하고 명확하며 고요하지만 고대의 비밀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이 당신을 부른 문이었다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무언가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숨겨진 성역, 안전한 공간을 인식한 것입니다. 융은 이 원형을 현명한 은둔자, 초월적인 관찰자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 그림자, 감히 마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측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재능, 당신은 진정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상적인 드라마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당신은 모든 말, 모든 침묵 아래에 있는 더 깊은 감정의 흐름을 인지합니다. 당신은 미소로 위장한 거짓말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쾌활한 목소리 뒤에 있는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은 항상 말하지 않은 것을 감지합니다. 이 민감함이 아마도 한때 당신을 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감정이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고 어른들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반응하는 대신 그림자 속에 머물며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지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당신의 통찰력은 당신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차분한 존재감, 조용한 지성은 혼돈을 헤쳐나가는 당신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치른 대가가 있지 않나요? 그 조용한 고립, 항상 유리 뒤에 있는 듯한 느낌,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지만 결코 완전히 살지는 못하는 느낌.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인 깊은 분석은 또한 당신의 가장 미묘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언젠가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당신은 이미 깨어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혼자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은 다른 사람들이 관찰자를 보게 하여 당신의 깊이가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당신의 평온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 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특성을 공유합니다. 예외적으로 발달된 직관, 명상과 자기 성찰에 대한 타고난 능력,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내면적으로 처리하는 경향, 진정성과 거짓을 감지하는 강력한 본능, 감정적 과잉 자극 또는 불안정으로 특징지어지는 어린 시절, 모든 경험에서 더 깊은 의미를 끊임없이 찾는 것, 연결에 대한 욕구와 고독에 대한 필요 사이의 조용한 투쟁.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조용한 거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울은 빛이 닿을 때만 반사합니다. 견고하고 대칭적이며 확고합니다. 이 문은 수세기를 견뎌온 대성당처럼 서 있습니다. 정확한 선, 고대의 균형, 조용한 보호의 약속. 이 문이 당신을 끌어당겼다면 당신의 영혼은 그 안에서 신성한 무언가를 인식한 것입니다. 혼돈으로부터 보호하는 질서의 아름다움. 당신은 융이 문명의 건설자, 수호자의 원형이라고 부른 것과 공명합니다. 하지만 구조에 대한 모든 사랑 뒤에는 항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약속이 깨졌을 것입니다. 규칙이 경고 없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신뢰했던 어른들이 하룻밤 사이에 폭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안정성. 당신은 상처를 입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전통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주변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과를 만드는 사람. 당신은 일관성을 통해 평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흥분을 쫓을 때 당신은 평범함 속에서 정성껏, 잘, 올바르게 행해지는 것들 속에서 신성함을 찾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질서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태어난 통제에 대한 당신의 필요는 서서히 두려움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붕괴에 대한 두려움, 계획이 바뀔 때, 지도가 사라질 때, 누군가 나를 믿어라고 말하고 어떻게 할지 설명하지 않을 때 불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은 질서와 혼돈 사이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교훈은 구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전히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숙달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벽이 흔들릴 때에도 당신이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수호자의 선물은 심오합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이 강합니다.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타고난 재능, 의식, 가족의 뿌리, 의미 있는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 관계에서 감정적 앵커가 되려는 본능, 일과가 깨졌을 때의 불안 또는 안절부절 못함, 조용한 신뢰성을 통한 모범적인 리더십, 알려진 것의 안전과 그것을 넘어서 성장하려는 욕구 사이의 내적 갈등. 당신은 영속하는 것의 보호자이며 다른 사람들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건설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돌조차도 바람을 믿을 때 숨을 쉽니다. 장엄하고 무거우며 진짜 가죽으로 덮여 있고 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왕좌의 방처럼 느껴집니다. 힘과 휴식을 모두 약속하는 곳, 이 문이 당신을 불렀다면 당신의 영혼은 그 안에서 고대의 무언가를 인식한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싶은 갈망. 이것은 내면의 왕, 원형적인 아버지, 지도자, 보호자, 모든 것을 함께 지탱하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그 대가를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강해져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사랑이 성취를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수행하고 제공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취약해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유능해졌습니다. 맹렬하게 유능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망설일 때 당신은 이끌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해결하고 보호하고 지탱하고 운반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등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한 권위 아래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타고난 지도자 뒤에는 결코 쉴 수 없었던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자라야만 했던 아이, 필요한 것과
사랑받는 것을 혼동했던 아이.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함께 지탱하는 것을 멈춘다면 세상이 당신을 잊을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공포입니다. 융은 이 역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주권은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균형에 관한 것이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진정한 왕권은 수치심 없이 보살핌을 받고 죄책감 없이 쉬고 위험을 잃지 않고 인간이 되는 것을 허용할 때 시작된다. 당신의 왕좌는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도록 허용하는 공간이다. 마음의 왕좌는 힘과 취약성이 나란히 공존하는 곳이다. 이 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특성을 공유합니다. 리더십과 의사결정에 대한 타고난 본능, 복잡한 상황에서 더 큰 그림을 보는 능력, 자신의 책임이 아닐 때에도 책임을 지려는 경향,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재능, 위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대부분의 또래보다 일찍 발달한 감정적 성숙, 통제에 대한 필요와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 사이의 깊은 갈등. 기억하세요. 가장 강력한 왕좌는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울면서도 여전히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끄는 것은 신성하지만 사랑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합니다. 활기차고 대담하며 색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문은 섞이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노래하고 춤추고 장난기 넘치는 반항으로 반짝입니다. 이 문이 당신을 끌어당긴 문이라면 당신의 영혼은 몇 년 동안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방금 인식한 것입니다. 자유. 완전히 거리낌 없이 즐겁게 자신이 될 자유. 이것은 신성한 아이의 원형입니다. 융이 인간 영혼의 가장 변혁적이지만 가장 상처받은 부분이라고 부른 것. 그것은 내면의 예술가, 몽상가, 영원한 창조자, 한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을 언제 멈췄는지 기억하시나요? 웃음이 부적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다르다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을 때, 옛날 옛적에 당신은 숫자, 음악과 침묵, 이야기와 빗방울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어른이 되라고, 현실적이 되라고, 세상은 꿈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니 당신의 빛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책임감, 성숙함, 통제력으로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억압된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고 집으로 환영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창의성은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약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융은 창조적인 원형이 오락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희망이 실제한다는 것, 상상력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을 선택했을 때 당신의 무의식은 나를 숨기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더 진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지함과 당신의 경이로움을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살아있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자질을 공유합니다. 예술, 음악 또는 아이디어를 통해 표현을 추구하는 타고난 창의성, 가장 작은 세부 사항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는 능력, 창의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감정을 처리하는 경향,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는 재능, 어린 시절의 창의성을 무시당하거나 비판받은 이력, 수능보다 진정성을 평생 추구함, 자기 표현과 사회적 기대 사이의 깊은 내적 갈등. 당신은 기쁨이 순진한 것이 아니라 신성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입니다. 색깔은 혼돈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성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존중받을 때 상상력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실이 됩니다. 거칠고 금속성이고 흉터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은 매력을 발산하거나 초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투에서 단련되고 폭풍에 시달렸지만 부서지지 않은 벽처럼 서 있습니다. 이 문이 당신을 부른 문이었다면 당신의 영혼은 고대적이고 친숙한 무언가를 인식한 것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힘, 이것은 상처 입은 전사의 원형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두려움을 갑옷으로 바꾼 생존자. 그러나 융이 언젠가 썼듯이 영혼의 가장 큰 상처는 바로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말해주세요. 당신은 얼마나 일찍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나요? 아마도 당신은 세상이 잔인할 수 있다는 것, 신뢰가 위험하다는 것, 약점이 공격을 부른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요새를 쌓았습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고, 혼자 견디고,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볼 때 해결책을 찾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무방비 상태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회복력은 비범하고 거의 초인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사의 갑옷 뒤에는 쉬는 법을 잊어버린 심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취약성이 위험과 같다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약함과 같다고. 그러나 융은 대부분의 전사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힘은 필요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신뢰할 용기입니다. 누군가가 움츠러들지 않고 당신의 상처를 보게 할 용기, 당신의 명예를 잃지 않고 검을 내려놓을 용기. 당신의 힘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성장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돌보게 하는 것이 당신의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싸우기 위해서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특성을 공유합니다. 뛰어난 감정적, 육체적 지구력,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타고난 본능, 고통을 동기부여와 결단력으로 바꾸는 습관, 자립을 요구했던 개인적인 트라우마의 이력,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리더십, 맹렬한 독립성과 진정한 연결에 대한 갈망 사이의 갈등. 당신은 불 속에서 단련된 수호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회복력이 빛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용감한 전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갑옷을 벗을 용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길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것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본 각각의 문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설명할 단어를 갖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행동, 선택, 관계를 형성해온 고대 세력의 반영, 융은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왜 특정 상징이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가? 왜 우리는 한 패턴에 다른 패턴보다 더 끌리는가? 그리고 그의 결론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원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원형이 우리를 선택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단지 문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이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역사, 당신의 미완성된 이야기를 인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용한 관찰자를 선택했다면 당신의 민감함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만약 그것이 구조의 수호자였다면 당신의 안전을 창조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친 왕이 당신을 끌어당겼다면 당신의 리더십은 결코 부담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공유된 힘으로의 다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성한 아이에게 끌렸다면 당신의 진정성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다시 불붙이는 불꽃입니다. 그리고 만약 외로운 전사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당신의 회복력은 다른 사람들이 언젠가 그들의 삶을 재건할 기반입니다. 각각의 원형은 빛과 그림자, 힘과 고통, 강점과 한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진정한 깨달음은 한 가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체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관찰자는 행동할 전사의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수호자는 아이의 창의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왕은 관찰자의 겸손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각 측면은 다른 쪽을 완성합니다. 함께 그것들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전체 스펙트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선택한 것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지식을 향한 평생의 여정의 첫걸음.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진실의 편린을 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살고 통합하고 존중하는 것. 잠시 시간을 내어 숨을 쉬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어떤 힘이 나를 이끄는지 알았으니 나는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마침내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나의 어떤 부분은 무엇인가? 숨기지 않고, 고치지 않고, 이해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변형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파편을 같은 신성한 디자인의 조각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발견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상징을 통해, 기억을 통해, 당신 자신의 마음의 조용한 복도를 통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본 것이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문은 당신의 영혼과 인류 자체의 무의식적인 언어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칼 융은 상징이 생각의 장식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사이에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당신을 끌어당길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당신의 일부가 속삭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억한다. 나는 여기에 와본 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경험이었습니다. 기억, 당신의 인식과 모든 인간의 삶을 인도하는 시대를 초월한 패턴 사이의 신성한 만남. 관찰자는 우리에게 침묵이 지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감옥이 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수호자는 구조가 안전을 창조하지만 결코 두려움의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왕은 힘이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쉬고 신뢰하고 보여질 용기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이는 기쁨과 상상력이 사치품이 아니라고 노래합니다. 그것들은 영혼의 약입니다. 그리고 전사는 생존이 고귀하지만 치유는 신성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진실 각각은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분리된 정체성이 아니라 같은 오케스트라의 악기입니다. 그것들이 함께 연주될 때 당신의 삶은 갈등 대신 조화가 됩니다. 융은 언젠가 말했습니다. 평생의 특권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테스트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락으로서의 심리학이 아니라 입문으로서 내면으로 향하여 명확함과 연민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는 초대. 그러니 이 지식을 꼬리표가 아니라 빛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인식으로 당신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 모든 감정, 모든 관계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어떤 부분이 말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시 벽을 쌓는 수호자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것들을 칠해달라고 애원하는 아이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방어할 준비가 된 전사이거나 사랑이 필요할 때 침묵을 선택하는 관찰자이거나 마침내 왕관을 벗고 쉴 준비가 된 왕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 모두이며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상징들에 비친 당신 자신의 원형을 보았으니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합, 온전함, 완전히 당신 자신이 되는 여정. 그리고 이제 당신의 여정은 완전한 원을 그립니다. 당신은 문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연 것은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의 내면 우주의 거친 윤곽을 보여주는 거울. 오늘 당신이 내린 모든 선택은 고대의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아름답게 인간적이라는 것을,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완벽을 쫓고 상처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가면을 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피하며 사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온전함이 선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어둠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닿지 않은 금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문은 결코 꼬리표를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정직하게 만나는 것, 당신의 재능,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숨겨진 목적을 판단 없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원형이 당신을 인도하는지 알았으니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해보세요. 이 지혜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을 두렵게 하는 당신 자신의 부분들로부터 계속 숨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신성한 작업을 시작할 것인가? 왜냐하면 진실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빗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용기를 내는 모든 관찰자, 변화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모든 수호자, 자신을 취약하게 내버려두는 모든 왕, 다시 그림을 그리는 모든 아이, 평화의 순간을 위해 검을 내려놓는 모든 전사. 그들 각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도 치유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이것이 많은 것 중 첫 번째가 되게 하세요. 빛과 그림자를 구독하여 정신에 숨겨진 깊이를 탐험하세요. 융의 지혜가 현대적 이해를 만나는 곳, 여기에서 우리는 트렌드를 쫓지 않고 진실을 쫓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변형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어떤 문을 선택했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깨웠는가? 당신의 성찰을 공유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길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 탐험이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자신의 내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들과 공유하여 이 채널을 지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까지 말할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용감하게, 진정성 있게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집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문을 통해 걸어가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마침내 숨을 쉬게 하세요.